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우리 신중한 여러분에게 빅머니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우리 권 앵커가 접니다.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훈풍을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경기 회복의 추세는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한편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좀 강한데요. 지금 강하더니 기관이 더 지금 강하게 더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아 그리고 LG화학, HMM 이렇게 또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 순매수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또 이 중에서 더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매매 전략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출연하신 분은 우리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좀 분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외국인들 주머니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 ST팜 그리고 SO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ST팜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굴지 제약 바이오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데 모였습니다. ST팜과 함께 한미약품, GC 녹십자 등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소식 주머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ST팜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원료의 합성과 정제, 조성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백신 플랫폼 기반의 항암 백신 차세대 혁신 신약을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고요.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을 주도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걸기도 했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까지도 강하게 담아내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2만 4,500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 윗골이 조금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5% 가까운 견조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12만 원 선 그 아래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 한번 체크해 보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 대비 2.4%가량 상승한 75.23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하루 연장되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들은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이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루 200만 배럴가량의 감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오름세 집계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견조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4% 가까운 상승세 집계가 되면서 1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분명히 강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주들도 희비도 보여집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움직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대비해서 이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직 거래량은 크게 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좀 포착 기회다 생각이 듭니다. OLED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대형 OLED에서는 점유율 1위, 그리고 이제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도 94%를 점유하면서 이제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중소형 OLED 패널 쪽에서도 지금 빠르게 점유율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OLED 시장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폰 쪽 관련해서 애플 쪽 관련해서 애플이랑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하반기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OLED 분야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OLED 쪽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 OLED가 최근에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OLED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OLED의 패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OLED 기계죠. 이 기계, XR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OLED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응답하는 속도, 그리고 고해상도, 그리고 경량화 등을 이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장의 이제 확산, 이 메타버스 시장의 이제 확대를 통해서도 이 LG 디스플레이의 이 강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요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OLED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뭐 주가가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도에서 매수 시점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종목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가격대 24,900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가 이제 손절가라고 하면은 사실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 22,000원 선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스마트폰, LG전자 그룹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접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수입에 있어서 매출을 보니까 또 TV 가전 쪽이 사실 높았던 그렇죠. 거고. 네. 대형 OLED 쪽이 가장 강하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예. OLED는 대형 TV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봤을 때는요. 네. 전 시장이 굉장히 밝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 가격도 가격인데다가 LCD가 네. 이렇게 발광하는 걸 보면은 괜히 선택을 또 그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뭐 있거든요. 소비자가 느끼기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OLED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좀 전문화된 분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네. 좀 화면 인식 부분에서 OLED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뭐 LCD가 워낙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LCD, OLED 아주 큰 차이를 우리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맞아요. 점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의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SK증권과 NH, 한화 그리고 이베스 등 다양한 증권가에서 우호적인 리포트들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53,000원에서 7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어느 한 부분도 빠질 수 없는 절대 강자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은 연일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6만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2,200원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기관은 진원생명과학을 오늘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2상을 추가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북마케도니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서요. 5개 임상기관에서 임상 연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럽연합 식약청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금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치료 효과를 불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에 대한 고점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 4.5%가량
상승하면서 48,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 또한 제약바이오 지금 포착을 하고 주목하고 있고 또 건설업 오늘 특히나 지금 상승세 불을 켜고 있는데 대장주 위주로 상승이 좀 크네요. 현대건설 얘기 좀 잘 들어봤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네. 계신가요? 오늘 바이오 종목 쪽이 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오늘 그 중에서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 몇 가지 종목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오늘 좀 많이 큽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안 그래도 변동성 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움직임과 함께 바이오 종목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바이오니아는 진단 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제 상반기 애널리스트 데이 등을 개최하면서 IR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 뉴스들이 나오면서 바이오니아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일단 진단 건강기능식품 쪽이 있는데요. 진단 쪽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유산균 그쪽이죠.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특허를 등록 출연을 한 상태고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등으로 이제 그 주력 제품이 이제 비에날신이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관련된 이런 제품이라고 네. 합니다. 전반적으로 진단 그리고 건강식품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단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 가장 좀 큰 모멘텀은 신약이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자회사인 서나젠 테라퓨틱스 어렵네요. 예, 이 부분에서 사실 신약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다. 자체 RNA 합성 그리고 전달 네. 기술을 현재 파이프라인이 14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뉴스들과 함께 이제 주가가 최근 움직이고 연일, 있다. 맞아요. 네.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과 이제 추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한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최근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요. 시초가가 지금 시가가 3%대로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 고가로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사실 좀 이렇게 무서운 종목들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좀 포착을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그 영역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어떻게 또 방향성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변동성 부분에서는 일단은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지금 급하게 잡으신다거나 급하게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매수가를 23,000원 드린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잡으시는 건 조금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추세적인 면에서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목표가 이제 3만 원 정도로 하면은 일단은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선에서 빠르게 손절하시라는 의미에서 2만 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강심장은 많지 않지 않으실까?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건데요. 네. 또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죠. 예, 장 맞습니다. 마감 지금 7분 남은 시점에서 급하게 하시지는 마시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익숙한 기업이에요. 사실 네. 장 건강해야 네. 독소 빠지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이오니아의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도 지켜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러브콜, 개인들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요, 디지털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년 국내에서 내던 세금의 일부를 해외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2분기 실적을 이끄는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대 2차례 달성한 영업이익 50조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모바일 부분 그리고 가전 부분은 전 분기 대비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8만 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만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0.12%가량 빠지면서 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테마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은 포함한 이재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주택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인데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좀 시세를 분출하다가 현재 구간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 52주 신고가 터치한 뒤에 빠르게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1%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9,13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한동안 삼성전자를 좀 덜어내고 카카오를 많이 조금 담는 모습을 보이던 다시 또 삼성전자를 오늘 시장에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우리 어떤 종목 주목하는지 여쭤보기 전에 네. 증권가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삼성전자 좀 목표가 날리는 분위기더니 그쵸. 곳에 또 다시 올리는 약간 좀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지금 주가 수준이 워낙에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리포트들 그리고 이제 뉴스들에서도 계속해서 뭐 좀 사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럴 때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있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하고 맞아요. 사기도 뭐하고 정말 팔기도 어려워요. 뭐하고 네. 정말 어려운 장세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저는 좀 다른 이제 성장주라든지 다른 그렇죠. 지금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은 좀 줄이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는 전략이 지금 사실 3,300을 터치를 했지만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응하기는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은 좀 섹터 면에서 좀 골고루 나누셔야지 좀 수익이 좀 나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문가의 의견에 한 표 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3개 종목을 지금 우리 네. 앞서 고은별 캐스터가 좀 주목했는데 어떤 종목 전문가께서는 보시고 두 계신가요? 번째 종목도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요. 네.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좋은 뉴스들이 또 많이 나왔었죠. 이제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 우수기업 연구소에 뭐 인증이 됐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도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또 뭐냐면 동사의 이제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 구간에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바이오 기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적자의 국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적자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최근 며칠간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은 그렇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좀 확인하면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맞아요. 외국인이 좀 네. 유입이 된 외국인 기관의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개인들도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뭐 특별한 모멘텀이 뭐 확실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부분이 또는 관망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와 이제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비대흉터 치료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나타날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자회사 엠큐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회사 같은 경우는 메신저 리보엑산에 대한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좋은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국내 기관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뭐 삼양홀딩스 그리고 삼양홀딩스의 뭐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바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지만 네. 조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만 800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매수세 좀 이제 거래량이 좀 찔리는 부분에서 일단 좀 대응 영역에서는 좀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5만 원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사실 목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이제 익절 구간에 들어서면 빠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익절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염정 팀장 분석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21분 막 지났는데요. 잠시 후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혜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요, 오늘 상승 출발했었는데 외국인 기관 지금 동반 매도세, 특히 기관의 매도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3,279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데요. 2,100억 원 이상 기관이 강한 매도세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지금 지수 견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약해 보이지만 0.04% 소폭 상승하면서 3,283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 코스닥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듯 했으나 오후장 들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1370선에서 지금 안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의 주체들, 기관 개입, 외국인 하나씩 점검합니다. 개인이 강렬하게 좀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자세를 취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지수의 동력을 이끌어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네, 오늘장 특징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살펴보면요. 오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들의 흐름은 정말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선주들의 흐름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건설, 건자재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흐름의 시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책주로도 계속되면서 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D는 상한가 안착했고요. 일성건설 오늘도 좋네요.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DL, ENC 역시도 5%대 강세 움직임 짓게 됩니다. 자,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정치 테마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와 이재명 관련주의 엇갈린 희비, 그 명암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시세 탄력이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네요. 시공테크 11%, 이건홀딩스 21%, KD 가장 높게 오르는 모습 짓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확실히 달라졌다, 좀 꺾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웅진과 덕선, 서현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면서 3%, 6%, 7%대 하락 움직임 짓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산마켓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 조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마켓이 조금 오늘 긍정적인 성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두산마켓 같은 경우 매출의 73%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의 주택 건설 관련해서 경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쪽의 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금리에 따른 이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건설 장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미국과 같이 유럽 쪽에 있어서 인프라 쪽 관련 투자, 그다음에 건설 경기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이제 2분기 때 거의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저점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도 가능하고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두산마켓이 오늘의 좀 특징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이 좀 매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딘이 출시한 이후로 굉장히 좀 일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사실 신작 게임이 9종이나 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계속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저번에 한 2, 3거래일 전쯤에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장 초반 부분 흐름들까지도 사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이후에 순위들의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벤트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그런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출시 초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일매출이 떨어지거나 이제 순위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매출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뭐 달빛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신작에 대한 게임들에 대한 라인업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악성 매물들 좀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보시되 일단 오늘 가격대로 봤을 때는 7만 원대 이하로 깨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땐 단기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대표께서 또 한 팀장께서 지금 주목하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현재 23% 오늘 지금 급등하면서 7만 900원 선에 마감될 전망이고요. 현재 또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도 3%대 급등하면서 4만 9,400원 선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지금 코스피는 3,283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닥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1,037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마감 동시 효과였습니다. 네, 7월 2일 하반기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또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리나 캐스터, 자 먼저 양시장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학개미들이 하드캐리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양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냈던 주체들이 되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듯 하면서 소폭으로 오르면서 3,282선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칩니다.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오가는 모습이 좀 등락이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는 많지만 실적이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증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오래가지 않고 여름에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주체들 그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이끌었던 장세였습니다. 2,700억 원가량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을 모두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름세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다행히도 강보합권에 안착하면서 1038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급 주체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세가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1,7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거래가 마감됐네요. 네, 지금 코스피에서 오늘 좀 등락률을 살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이라는 보험, 통신화, 은행, 기계 쪽 상승률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또 등락률을 디지털 콘텐츠 쪽, IT 쪽 상승률 커 보였는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상승률, 하락률 컸던 종목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의 상위 종목들 금강공업, 우선주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좀 나타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뭐 건설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는 DL, ENC 좋았고요. 제약바이오 역시나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19%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58,3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관련주들의 코로나 관련한 또 섹터로 묶이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도 역시나 방구 듣는 하루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역시나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에 대한 실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 나타납니다. 우선주, 서현, 동양, 노루페인트 모두 다 주르륵 내려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찍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펙주들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고요. KD는 오늘도 장중에 가격 체험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거래 마치며 이틀 연속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밑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오늘 24%대 급등 보여주면서 71,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고바이오 오늘 11%대 밀리면서 하락 마감, 세미시스코 14%, 키네마스터는 8%대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고요.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성투. 자, 이제 오늘장은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장 좀 상승으로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기관이 도와주지 않네요. 끝까지 좀 강한 순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 0.01% 좀 전일보다 하락하면서 3,280선선에 지금 장을 마친 상황이 보여지고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견조한 흐름인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중소형주 조금 견조한 흐름이 있죠. 아무래도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은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건설업, 보험, 은행 쪽 보면 상승률이 좋은데 아무래도 또 한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지금 좀 금리 좀 좋은 상품들을 다시 내놓는 4, 5%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많은 유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또 어떤 종목들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 네. 네, 저는 첨보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어제 SK이노베이션이 분할 관련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노이즈가 나와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은 상승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네. 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필요해서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해질이랑 전해 첨가제를 관련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주들이 유상증자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했고요. 그다음에 LNF도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공장 증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첨보는 이미 작년부터 증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첨보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 즉 주가의 부담에 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장이 단기간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에 뭐 공장이 하나씩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공장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가 2분기, 3분기 때 반영이 되고 시작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첨보는 원래 LCD 쪽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였는데 원래 이 LCD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LCD 관련주들 올해 좋았던 게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된 게 오히려 호재로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요 매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1분, 2분기 실적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 회사들이 증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계속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당연히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기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단기 모멘텀으로 잡고 가시면 좋고 이제 3분기 혹은 이제 내년에 늘어날 강한 캐파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 단연 첨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월요일 시초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원, 그다음에 그 이상 가게 되면은 27만 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8만 원 초반대 17만 2천 원 정도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손절 마인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반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총에서는 대장주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하반기 더욱더 기대되는 이런 소재 부품주들 그중에서 첨보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은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 중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간판주? 네, 저는 건설업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지금도 계속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주택 분양에 대한 물량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사들,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택 분양이 견조하게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중동 관련된 뭐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주택 분양 물량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
전반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챙겨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건설 쪽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황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인프라 투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국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보통 건설적도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또 주택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이벤트들도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섹터고 종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업 중에 이제 대장주 우리 현대건설을 보고 계신 건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조금 중요한 라인 부분을 오늘 좀 뚫어줬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금 정배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초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7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64,500원 라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매물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까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라인 부분 돌파할 때 정배열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 평선 안 깨지면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4,000원으로 그 이전에 박스권 라인 돌파했었던 이 상단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한번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지만 되어준다라면은 꾸준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현재 시점에서 5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시장에서 건설업이 괜찮은데 지금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도 그렇고 신규 매수할 때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빅머니 2부에서 처음 뵀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할 거, 네, 그걸 놓쳤네요. 리뷰할 종목이요? 네네네. 사실 지어소프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일단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꾸준히 끌고 가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22,800원 부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이벤트들이 마켓컬리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 성장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다양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 가격만 지지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또 시장 전망해본 내일장 촉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 출연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 뭐 오늘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 오전장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오늘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전장 중반까지는 순매수를 보이다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일단 이번 주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중 최고치를 연중 최고치. 돌파하는 네.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물론 이렇게 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네. 저는 참 저도 증권 이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에 잡고 있었지만은 네. 사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좀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이렇게 지수가 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좀 부각이 되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오는데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지수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거의 랠리 국면과는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걸맞는 종목의 시세를 찾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뭐 어떤 종목의 사이즈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오르는 게 아닌 그러니까 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께서 참 시장에 따라가시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시장의 그 저평가 여부라든가 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종목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역시 좀 종목을 고르시는데 또는 시장을 보시는데 네.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 역시 기업의 실적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결국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 예상 밴드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250에서 네. 3,350 정도의 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우리 투자자분들 좀 체크해야 될 주요 이슈나 이벤트를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5일 날 그 유로존하고 중국의 그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모멘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건설 활동 강화라든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전월에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일 날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0조 원대 중반에서 지금은 한 10조 9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11조 원 이상을 전망하는 최근의 시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일 날은 미국의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서비스업 지수가 일부 주에서 추가 실업급여가 지원 중단되면서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는 부분에서는 네. 좀 양호한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8일 날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연준 인사들이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시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그 FOMC 의사록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지 여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일 날이 우리나라는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렇죠. 이번 달은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9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6월 CPI하고 P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PPI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PPI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부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PPI를 조금 이번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팀장님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다음 주도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